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주신 우상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러 의원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상호 대표님과 예결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이어서 시장님께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시겠습니다. 네, 저희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우리 박원순 서울시장님이와 서울시 우리 공무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들이 감사드립니다. 이 행사는 지금 전국의 시도 가역단체 만나서 지역별 여러 가지 예산에 반영할 여러 현안들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그래서 그 청취한 의견을 기초로 이번 20대 국회 첫 번째 예산안 심의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뵙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문서로 받는 거와 직접 현황을 청취하는 것 사이에는 피부로 느끼는 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직접 말씀을 이렇게 듣고 여러 애로사항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20대 국회는 예결위원장이 우리 저희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미 의원이 지금 담당하고 있고, 간사는 우리 김태년 의원님이 지금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다 책임 있게 예산 심의를 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이 간담회 어떤 내용을 격상시킨 감이 있습니다. 오늘 서울시의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시면 성실하게 예산 하겠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느낀 겁니다만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꽤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인사권에 관해서 지방정부의 권한이 너무 미약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만족도가 훨씬 높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지지율이 26%대인데 가역단체장들의 지지도는 거의 70%, 적게는 60%를 넘는 이런 분석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보면 오히려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텐데요. 반면에 오히려 예산이라든가 인사권, 각종 권한들을 보면 너무 규제가 심하고 제한돼 있어서 이게 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격려드리면서 미흡하나마 우리 국회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제가 지역구가 서울 서대문구인데 서울을 대표하시는 시장님이 유력한 대권 후보로서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또 뿌듯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제가 앞장서서 도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칼이 안 흘러진다고 서울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훨씬 더 애정을 많이 갖고 있다는 애정 표현도 드리면서, 어쨌든 지방정부에서 이 시민들의 평가를 받아서 이 어떤 대통령 후보까지 될 수 있는 이런 나라가 제일 좋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본다면 우리 서울시장님의 업적과 또 많은 지지도 더불어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임기 마무리하실 때까지 최대한 서울시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이 같은 당 소속으로서 성공적으로 업무를 잘 진행하실 수 있도록 돕겠다는 약속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많이 만들었습니다만 이렇게 일 잘하고 있는 분들만 보면 그건 좀 정치적 발언입니다만 상대방 당에서 자꾸 이렇게 폄하하고 뜯어내리려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좀 배우려고 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겠나. 작은 사람을 자꾸 험담하고 오해하고 국정원에서 무슨 제한무건 같은 거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이 서울시장 제압하려고 만드는 조직이 아닌데 그 쓸데없는 일이 너무 한다는 점에서 이번 정보위 프로그램에서도 이 문제를 좀 다뤄보겠습니다만, 어쨌든 거기에 굴하지 마시고 어버이연합 이런 데 굴하지 마시고 서울시장 잘 해오셨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현미 예결위원장님께도 인사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현미입니다. 저희가 전국을 다니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예산 협의를 쭉 했습니다. 이제 저희 당과 관련되어 있는 지역은 어제 강원도를 해서 지방은 다 마쳤고요. 오늘 서울시가 이제 마지막이고, 모레는 이제 당은 다르지만 남경필 경기도지사하고 또 우리가 예산 정책 협의를 합니다. 일부에서는 서울도
또 지원을 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지금 복지 예산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이 복지 사업을 중앙정부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을 지방정부 매칭으로 국고보조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굉장히 재정적 압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살림살이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복지비에 대해서 국고보조를 늘린다면은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 정부가 국고보조를 좀 해줘야 지방정부도 좀 손등이 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재작년부터 서울시에서 중앙정부 예산 지원을 좀 요청을 했는데 제가 재작년에 개수조정 소위 해보니까 서울시는 잘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시장님을 더 안 좋아하시잖아요. 예산 잘 안 해주고 작년에도 서울시 예산을 저희가 국회에서 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이걸 기재부에서 수시 배정 사업으로 묶어놓고 돈을 배정을 안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추경 통과시키면서 김태년 간사께서 아주 열심히 싸우셔가지고 수시 배정 문제를 풀었는데 이제 10월이 됐는데도 다 끝나가지고 10월이 아직까지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1월 연말에 통과된 예산이 10달이 다 지나도 예산을 주지 않고 있어서 정부가 너무 정한 재정 사업들을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굉장히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경할 때 앞으로 수시 배정 사업으로 묶는 경우에 대해서는 반기에 한 번씩 국회 와서 보고를 하도록 장치를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런 서울시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가 오늘 또 다시 이렇게 전면적으로 논의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주시면 나중에 수시 배정으로 묶을 때 묶일 망정 일단 통과는 시켜놓고 봐야 되니까 지혜를 모아서 여러분들 의견이 잘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울시 잘 이끌어 주시고 따뜻한 그리고 행복한 서울시 만들어 주시면요. 이렇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원순 시장님께서 인사 말씀과 서울시 간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우선 바쁜 의정 활동에 불구하고 또 이렇게 우리 서울시장의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와주신 우상원 원내대표님 그리고 또 김현미 예결선 위원장님 또 김태훈 간사님 또 우리 서울시 지역의 전현숙 진성이 박홍 강병훈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현미 의원님이 예결선 위원장으로 선출됐다는 얘기 듣고 제가 굉장히 큰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말 중앙정부는 여러 가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말 인색하게 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서울시의 이 재정 자립도가 지난 한 5년 사이에 90% 10%로 엄청 떨어졌고요. 그다음 1인당 예산액도 경기도와 함께 거의 꼴찌 수준인데 이럴 정도로 사실 굉장히 열악하고 특히 이번 국감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제기됐던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재난, 지진, 또 노후 하수관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막상 그걸 서울시 예산만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 국비 지원 요청을 저희들이 많이 했는데 그래도 위원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어쨌든 이번 그 국정감사도 우리 당의 아주 전폭적인 지원 때문에 저희도 무사히 잘 지냈고요. 정말 이렇게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좋은 일인가를 새삼 깨닫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지금 이 여러 가지 뭐 정부 여당의 불통 때문에 또 국회로서도 지금 하실 일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렇게 질문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서울시는 뭐 그런 이제 중앙정부와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에 불구하고 아무튼 서울시는 뭐 대한민국의 다른 지방도시 또는 이 중앙정부조차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정책적 혁신들을 해왔습니다. 저희들 특별히 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저희들이
경제 민주화라든지 또는 노동 존중 특별시라든지 생활임금제라든지 이런 많은 사회적 약자를 돕는 우리 당의 정체 선과도 굉장히 일치하는 이런 일들 많이 해왔고요. 좀 전에 우리 우상호 원내대표님께서 칭찬해 주신 것처럼 사실 아마 지방 정부를 맡은 우리 당 소속의 지자체장들이 전임 새누리당 이 지방자치단체장이 걸려오는 많은 문제점들을 우리는 해소하는 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그러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우리 당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당 소속의 지방자치단체장을 좀 이렇게 지켜주셔도 잘 부탁합니다. 네, 좀 전에 또 우선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10월 29일이 이제 저희들 지방자치 날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예산이 절대 부족할 뿐만 아니라 8대2 구조를 저는 7대3으로라도 바꿔주시면 우리 한 40조 정도 되거든요. 전체 전 중앙정부 예산이 400조니까 그 정도 되면 아마 웬만한 시도지사님들이 꿈꾸고 꼭 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하시고 싶은 그런 일들을 대부분 다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사실 실국장 한 명 저희들이 늘리려고 해도 그게 이 행자부 인허 허가 사항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제가 이 덴마크를 가보니까요. 코펜하겐시는 인구가 겨우 한 100만도 안 되는 작은 도시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에 명함을 받아보니까 아니 세상에 우리로 따지면 이 국제 담당관 국장급을 거기는 포린 미니스터라고 부르더라고요. 그건 좀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런 정도로 자율적인 조직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고요. 아무튼 이런 것도 좀 여러 가지 관심을 가주시면 좋겠고요. 네, 이상.